오늘 뭐 여기서 아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 안 미혼인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부모 노릇과 자식 노릇 중 어느 것이 더 힘드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지 않은 터라 자식의 노릇이 더 힘들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 노릇은 마냥 주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근데 사실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마냥 주기가 유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기도 해야 되고 남친과 사랑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유혹이 많은 상태에서 부모님한테 가는 사랑이 지금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주는 것만큼 그렇게 한없지는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자식 노릇도 힘들다 쪽? 물어보나 마나 저는 부모 노릇이 힘들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비로소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정말 이 마음으로 나를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애가 막 오늘 이렇게 걸어다 삐끗하는 것만 봐도 막 가슴이 철렁한데 그 40 넘어가지고 군대 간 예? 그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어땠을까? 찢어지실까? 예? 막 깨지고 막 그거를 보는 어머니의 이 가슴은 이게 부모 노릇처럼 힘든 거 없다고 봐요. 저는. 와 저는 20년 만에 오빠 눈에서 이렇게 눈물 글썽이는 거 처음 봐요. 아까 시작할 때부터 이랬어요. 아까 시작할 때부터 이랬어요. 되게 촉촉해. 난 너 아니 근데 너 참 반가워. 눈이 작긴 작다.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눈물이 보이네. 되게 촉촉해. 차라리 그냥 때려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옛날에 이제 군대 프로 있을 때는 뭐 우정의 무대 이런 데서는 그냥 그 음악이 나오잖아.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 재밌게 보다가도 그 음악만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보는 사람도. 나는 어렸을 때 왜 우리가 어버이날 있으면 모여가지고 어버이 노래 부르잖아. 아, 이 어버이날 노래 부르면 막 괜히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진자리 마름자리 가람이시며 아 그리워라 스승의 왜 스승의 노래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아, 그걸로 그렇게 길게 한 거야? 그걸 알려. 나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나 했더니 그거 한번 쳐보시겠다고. 진짜 그거 한번 근데 난 해보겠다고. 그걸 모르고 진지하게 좋았어. 들었지. 네, 따라 불렀는데. 좋았어. 아 그리워라 스승의 왜? 자 어쨌간에 어버이 노래만 나오면 눈물이 나왔어. 그 노래를 그 군대 가서 유격장에서 예? 아니지. 꼭 시키자. 화생방실 가봐. 가장 힘든 순간에 그걸 시키더라고. 그럼 이겨내 오빠 그거를? 아 이겨내는 게 아니라 두 마디도 못 하고 울어. 울어. 나 실까지도 못 가. 정말로. 자식 노릇이 어렵다, 부모 노릇이 어렵다. 이 질문에 대한 그 의미는 나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구분할 만큼 어려울 것 같아. 예를 형님 지금 들어 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이제 23인데 와. 그 크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 다음에 내가 태어나게 되면은 나는 내 부모님의 부모가 되고 싶다. 어머나. 이 얘기는 나한테 잘해준 이 내 부모를 내 자식으로 둬서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식이 과연 나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난 아버지랑 그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실 때 간을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총각 때였다면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아버지가 사신다면 난 드리죠 뭐. 회복하면 되지. 근데 나도 아버지 못 드릴 것 같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버지도 흔쾌히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거다. 이건 내 삶에 관련된 얘기인데 너 아들의 간을 받아서 못 믿겠다.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를 거예요. 사람들마다. 근데 저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고민 없이 듣자마자 지금 가능합니까? 라고 해서 병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식 노릇은 못한다는 자책 때문에 괴로운 거고 부모 노릇은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때문에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도 사실은 그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애가 이제
첫 아이가 8살이잖아요. 많은 분들은 내가 셋을 낳는 걸 막 이제 딸, 아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쟤는 늦었지만 아들 낳을 때까지 이렇게 집중을 했나 보다라고 대개들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제 수명도 늘어가지만 어쨌든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빨리 이제 프레임아웃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단란하게 많은 가족을 구성해 놓고 재밌게 살다가 내가 먼저 아웃되면은 뭐 즐겁게 살라고 내가 셋을 낳은 거거든요. 응?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목표에 도달하고 아이들이 크고 첫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이러니까 내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셋까지 못 낳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형 짠하죠. 애들 이제 보면.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딱 떨어지는 생각이 없어요. 뭐 애들 보면 좀 답답하고 미치지 뭐 짠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 예쁘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형 막내 보면 달라? 큰 애랑 막내 보면 달라요? 다 답답하지. 답답이 뭐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니까. 아니 이게 기쁘고 행복하고 이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것과 더불어서 답답한 게 있다니까 이제 얘네들을 참 내가 참 언제까지 이렇게 돌봐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답답함. 예를 들어 참고로 이제 상중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내 첫 아이보다 15살이 많은 아이를 갖고 있고. 저만 해도 형 중1짜리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보면 어쨌든 답답한 거지. 지금 뭐 부모 노릇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잔디깎기 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죠. 잔디깎기 맘이 뭐냐면 잔디깎기 하듯이 애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엄마가 미리 가서 다 없애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게 이제 그 실화인데 조금 극단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영어 유치원을 나오고요. 사립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국제중 뭐 그전에는 국제중이 없었지만 비슷한 데를 갔었고 모든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꿈이라는 민사고를 졸업하고 S대를 들어간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그 아이를 아이비리 하버드로 다시 시험을 보게 해서 거기를 졸업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엄마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엄마 나 이제 뭐 할 거예요? 엄마 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잔디깎기 맘하고 좀 비슷한데 이 부모는 아스팔트를 까는 게 아니라 아예 철길을 깔아놨죠. 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가면 된다라는. 근데 재밌는 게 철길을 따라가는 기차는 철도가 끊기면 더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가 철도가 딱 끊기니까 엄마 나 이제 어디를 뭐 해야 가야 돼? 되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줘야 된다고 부모 생각하세요? 아이한테. 부모 노릇?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가장 언성을 크게 높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잘 지내는데 그 어느 날 불현듯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돈을 좀 꾸준하게 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왜?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셋인데 자기는 이제 결혼시킬 때 전부 집을 하나씩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개소리야? 너 내가 있으면 다행인데 내가 혹시 없더라도 그런 짓 하지 마. 애들을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집을 잘 살 수 있는 애를 만들어 놔야지. 네가 뭔데 집을 사줘?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내가 여태껏 결혼해가지고 가장 언성을 크게 높은 일이 바로 그거예요. 대학교 때 정도 졸업할 때 정도는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40이 넘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부모 노릇도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든 것 같고 자식 노릇도 생각하면 깝깝하고 답답하고. SNS에서의 뭐 표현들인데 뭐 둘 다 힘들다, 부모가 힘들다 뭐 하는데 어떤 분들이 부모 노릇은 포괄적으로 양육, 자식은 효도가 각자의 노릇인데 부모의 노릇은 자식일 때부터 배우고 듣고 하는데 자식 노릇은 부모가 될 즈음 알게 되니 자식 노릇이 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식의 노릇은 효도인데 부모가 돼봐야 그걸 깨닫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리고 둘 다 무겁고 힘들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특히 양쪽의 자식 노릇을 해야 하니 더 어렵고요. 며느리 이게 입장에서 또 그러네. 있죠. 며느리 입장에서 쪽 자식. 그리고 어떤 쪽 말 안 듣는 쪽이 더 힘듭니다.
야, 왜 이것도 묘한 건데 부모님한테 종합 검진하라고 그렇게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알면 병된다고 왜? 그런 마음은 또 느껴지잖아요. 또 응? 뭘 드려도 못 쓰고 이런 것, 응? 이런 것들 마음이 느껴지니까. 부모 노릇이 힘들다가 굉장히 압도적일 것 같았었는데 아닌가 봐요. 의외로 자식 그러네요. 노릇도 힘들다도 있네요. 그러니까 자식 노릇이 힘들다는 얘기도 이제 계속 들어보니까 또 이유들이 있어요. 그 자식 노릇 하시다가 정말 이거 힘들었다. 저는 사실 조금 특이한 네. 케이스일 텐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극성스러운 분도 아니고 굉장히 좀 나름 현명하시고 이성적인 분이시라서 제 어머니 닮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지방에 계셨었는데 오시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지금 너희 집 가고 있다. 그래서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다. 그래서 그날은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어머니 아들이지만 내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내가 만약에 오늘 뭐 이성과 있었건 내가 개인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랑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 집에 이런 식으로 오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오실 거면 미리 언제 와도 되는지 물어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아들 그리고 집에. 네 그리고 키 회수.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이성적인 어머니가 알았다 하고 가셔가지고 6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셨다. 그럼 당연히.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게장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담궈왔어. 우리 어머니는 집게발을 안 가져와요. 집게발은 아버지 드시라고 주고 내 아들이 뚜껑을 좋아하니까 그 뚜껑이랑 엄지발을 이렇게 가져와요. 우리 보령이가 이 맛을 들였네. 뚜껑 맛을. 그리고 보령이가 뚜껑을 계속 먹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거기서 말을 해버린 거야. 이거 네 애비 줄 건데 왜 이렇게 네가 다 먹냐고 하는 거야. 보령이가 안 먹어! 그러고 방으로 들어갔어. 근데 나는 또 엄마 왜 그랬어? 나는 얘가 이 뚜껑을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저는 딱 한 번 자식 노릇 이거 쉽지 않구나 느낀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부모님이 싸울 때. 야,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 맞는지. 야 이거 완전 공감이다. 나 그래 네. 오빠 나. 아니, 정말 아무리 너무 화목한 순간적. 가정도 가끔씩 싸우잖아요. 근데 와, 어릴 때는 이 마루를 못 지나가서 마루에서 싸우시면 그래서 막 화장실을 못 간 적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기가 뭐였냐면 엄마한테 엄마 나를 봐서 좀 참아주세요. 이게 이제 좀 먹혔어요. 어릴 때. 근데 이제 머리가 크니까 내가 네 그 얘기 듣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앞으로도 또 참으란 얘기야 뭐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샵에서 오빠를 만나서 이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투거나 이럴 때 오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샵에서 오빠한테 어드바이스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나름의 결론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대로, 해드려라. 이게 맞다. 이게 다. 아, 이게 제 나름의 완전 결론은 공감인데 아 이거 얘기 나오면 우리 아버지 난리 날 거야.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머니가 더 열정적으로 다니시는 분이었어. 지금 이제 다 다니시고 얼마 전이야 그것도 몇 해 전. 우리 어머니는 용돈을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을 위해서 야쿠르트 하나도 안 사 먹는 분, 요구르트 하나도 안 사 드시는 분인데 엄마가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23명인가를 키우는 분이 있어서 한 달에 얼마씩 보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늦게 알고. 근데 우리 아버지도 물론 베풀고 사는 분이지만 상의 없이 이걸 보낸 거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난 거야. 근데 엄마가 이거는 내가 용돈 아이들한테 받은 것 중에서 나눠서 쓰는 거다. 왜 이러냐. 근데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또 아버지 얘기가 맞아요. 지금 이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노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꾸 의지하는 게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다툼이 됐어. 야 부모님이 싸우니까 형님 편을 못 들겠는 거야. 이 자식 노릇 어떻게 될지가 답이 안 나온다. 본인은 그래 어떻게 하고 있어? 나 아직 답을 못. 답이 없지. 결론이 안 그러니까 났어. 그거를 참 신경 쓰지 말자. 엄마하고 아빠의 문제니까 두 분이 시끌벅적 하시다가 두 분이 해결은 어떻게든 나요. 나는데 조금씩 그 고음일 때 들리는 그게 진짜 적잖은 스트레스긴 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머니 병간호 하시는 그것 때문에 따로 독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독립을 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또 아프시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경우? 근데 우리가 자식 노릇 중에 어느 정도 혼기가 되면 네.
또 이렇게 결혼을 해 주는 것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노릇이. 이제 그거는 그뭐 불효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건 저는 그분들의 가치관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아니 이거 뭔지 알지? 왜냐하면은 결혼 안 그러니까 하는 뭐 거. 어른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맨날 손잡고 어머니는 마음이 어떠시겠니? 빨리 가야지 어쩌고 하게 저도 얘기하시는데 있어요. 저는 그거는 그분의 가치관이에요. 제가 저도 결혼을 그분의 하고 안 가치관이에요. 하고는 사실은 철저히 제 문제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여쭤본 이유가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적정 나이가 되면은 독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진이 얘기는 그 결혼의 유무를 떠나서 그럼요. 독립할 때 독립을 하는 것이 그게 자식 노릇 중에 하나다. 네. 그런 얘기를. 근데 저는 중간에 언니들도 이제 시집을 가고 남동생도 결혼을 하고 그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사실은 제가 촬영이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전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촬영이 그 다음 날로 미뤄졌는데 그래서 오전 시간에 이제 일어나서 뭘 하는데 갑자기 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뭐가 이렇게 쓰러진 줄 알고 딸이 막 바스락바스락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엄마는 그 딸을 뭘 좀 헤매기려고 이제 일어나다가 뒤로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근력이 이제 떨어지시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독립을 해서 이렇게 좀 자주 찾아보고 뭐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러면 나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응급 상황이 빨리빨리 대처가 되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게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와, 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걸 갖다 이제 아빠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독립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 노릇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또 병간호한다라는 거. 나는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둘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막 그래 받아들이기조차 힘들지. 그렇지만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면 좋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막 어디서든지 다 구해서 막 드리려고 그래. 산삼이 좋아, 무슨 버섯이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다면. 그래서 계속 드리는데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시고 더 안 좋아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긴병의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것 같아. 나아졌으면 싶은데 나아지지는 않고 해드리고는 싶은데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 점점 이렇게 지쳐가는 그런 나를 볼 때 내가 지금 이게 자식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